뉴스 브리핑. 2018년 1월 9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조선일보. 최저임금 역풍에 임대료 압박 카드까지 동네 물가 뛰는 부작용. 계속해서 세계일보. 미국 작년 말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했다. 또 한국일보. 나도 몰랐다. 내 안에서 꿈틀대는 분노를. 그리고 경향신문. 청각장애인들 우리에게 한국 영화는 X표예요. 다음은 중앙일보. 정부 위안부 합의 재협상 및 파기 안 한다. 이번엔 국민일보.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긴다. 아울러 한겨레. 특검이 캐낸 다스 비자금 규모 120억 원 크게 웃돌았다. 이제는 동아일보. 외교부 위안부 한일 합의 파기 안 하고 10억엔도 손 안 댄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최저임금 지키기 전방위 대응 나섰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월 9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정부가 일본이 낸 위안부 합의금 10억엔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결정한 것. 여기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자, 이 소식 외에도 또 주목되는 발언, 뉴스가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기폭제가 된 서울대생 박종철,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다룬 영화 1987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응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침 신문을 보고 정말 절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보고 울었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걸 누가 밝혔는가? 우리 보수 정권이 밝혔다. 그런데 대통령이 왜 우느냐?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곽상도 의원이 한 말입니다. 메시지도 그렇지만 메신저, 즉 곽상도 의원도 주목됩니다. 곽상도 의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에 전화로 압력을 넣었다는 그런 의혹을 샀지요. 그보다 앞서서 검사로 있을 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담당하며 고문과 가혹 수사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 또한 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아낸 강기훈 씨는요, 199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자만 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 이렇게 민정수석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런 곽상도 의원은 진박으로 분류되면서 20대 총선에 나가 대구에서 당선도 했습니다. 강기훈 씨 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론이 거론되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식하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은피해 사건, 그것을 보수 정권이 밝혔다는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의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 듣고 싶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이서연 리포터 나가 계시죠? 네, 출근길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논산은 15.2cm, 부여 11.5cm 등 내륙으로 많은 눈이 내렸고요. 지금도 충청도와 전북, 제주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 가운데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저녁에 또다시 전국으로 눈이 시작됩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충남 등 그 외 남부지방은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데 서해안과 호남 내륙으로 많게는 15cm 이상, 그 외 충남과 호남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남부도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현재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떨어지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계속해 날은 추워져 목요일과 금요일 서울은 영하 12, 3도 선까지 내려가니까요. 강력한 한파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한 뒤 아랍에미리트 측에 군사 분야 양해각서 3건과 약정 1건 모두 4건을 합의해 줬는데요. SBS 취재 결과 이 합의에 아랍에미리트 유사시 군사적 지원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 합의들은 모두 2급 비밀로 지정됐지만 실제 보안은 극비 수준으로 봉인돼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군 핵심 관계자는 이들 합의에 아랍에미리트 유사시 한국이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파병돼 있는 아크 부대가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별도의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하려면 파병이 불가피하지요? 또한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명박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양해각서와 국내법이 충돌한다며 손대려한 지점도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 군사전문지 편집장으로 활동할 때부터 이 사건을 쭉 모니터해온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SBS 보도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그 시작은 2009년 12월에 원전 계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쯤인 11월에 UAE하고 우리 정부 간의 양해각서가 상호방위 협정 형식으로 체결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게 그 UAE에서는 상호방위 조약을 처음에 체결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약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급이 낮은 걸로 하자 이러면서 내용은 대부분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국군 파병, 그다음에 UAE군 현대화를 위한 교육훈련, 장비 지원, 방산기술, 군사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된 모 협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국방부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존재하거든요. 김태형 장관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양해각서로 격화시킵니다. 협정에 사인은 하고 이것마저도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까 양해각서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밀 양해각서로 관리하게 됐던 것이죠.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일본은 한국에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했지요.
그런데 청와대가 이 10억엔을 일본에 다시 돌려주기로 방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JTBC는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가 폐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한다고 했으며 오늘 발표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이 이 돈을 받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남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예탁해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10억엔 우리 돈으로 95억 정도인데 이 가운데 45억이 위안부 피해자 측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급한 돈도 정부 예산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10억엔을 모두 예탁해놓고 나중에 한일 관계가 풀리면 그때 다시 반환을 논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은 내부 조율을 거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가 대폭 강화된 내용이 담겼는데요. 먼저 국정원 명칭은 안보정보원으로 바뀝니다. 논란이 됐던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기로 조율됐으며 국정원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도 국정원과 국회가 협의해 정한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내 보안정보나 대공전복과 같은 개념이 직무에서 삭제돼 국정원의 국내 업무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의 특수공작비 지출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특히 국정원이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정보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요.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2009년 탤런트 장자연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장자연 씨는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며 구체적인 장소와 참석자를 문건으로 남겼지만 당시 검찰은 이를 강요로 보지 않고 유력 인사 10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문건 곳곳에서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009년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장자연 문건 사본에서는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폭행이 두려워 술자리에 나갔다는 동료의 진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어머니의 기일에 술접대에 나서면서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장자연 씨는 서러운 마음에 차 안에서 눈물을 보이며 신세한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자연 씨 지인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자연 씨가 술자리 참석자를 상대로 잠자리를 강요받은 것으로 들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 김 씨에 대한 강요죄는 물론이고 참석자에 대한 강요 방조죄에 대해서 불기소를 결정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과거 장자연 씨의 소속사 동료 윤모 씨가 술접대가 힘들다고 토로하자 장자연 씨는 너는 아직 발톱의 때만큼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은 다스에서 120억 규모의 비자금을 발견했지요. 그런데 당시 정호영 특검이 이 비자금을 덮어주기 위해 120억을 다스로 입금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다스 전직 직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죠.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는 120억 원은 다스의 주인이 마음대로 유용한 돈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비자금의 유형을 한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회사 장부에 남기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우조선에서도 있었던 그
일개 문방구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한 3,400억 횡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3억짜리 물건을 사면서 30억만큼 세금 계산서를 떼어다오. 그리고 나는 30억을 송금하고 나중에 27억을 이런 돌려받는 방법.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구속돼 있죠. 또 하나 유형은 정호영 특검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외상매 출금이 회수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걸 반납하면 안 되는 거죠. 반납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건 회사의 오너가 알아서 갖다 써버리면 이렇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2008년 당시 120억을 관리하던 인물은 다스의 협력업체 경리과장 이모 씨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특검의 수사로 이 돈이 문제가 되자 서둘러 다스 계좌에 입금했는데요. 그런데 이 씨는 다스에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다스의 관계자가 아닌 하청업체 이모 대표가 직접 동행해 모든 과정을 감독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동행한 이 대표가 돈을 맡겨놓은 보험사와 은행들을 방문하면서 계좌에서 돈을 찾아 다스에 입금하는 과정을 모두 직접 챙겼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다스의 협력업체 경리과장 이모 씨가 지목한 하청업체 이모 대표.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와 20년 넘게 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다스의 자회사에서 이사를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 상당하다. 이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던 인물입니다. JTBC가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정호영 전 특검 관련 소식입니다. 정호영 전 특검은 최근 검찰이 다스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를 시작하자 2008년에는 120억 외에 다른 자금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다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이와 배치되는 발언을 해서 정호영 전 특검의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됩니다. 여러 검찰 관계자들은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이 밝혀냈던 다스 비자금의 규모는 12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증언한 것인데요. 다스의 비자금 규모가 120억을 넘는지 여부는 관련자들의 형량은 물론이고 공소시효와도 직결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말단 격리 직원 조모 씨 언제 소환 조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2011년 투자자문회사 BBK 김경준 전 대표의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이 송금되는 과정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꼭 불러야 합니다. 바로 김재수 전 LA 총영사입니다. 2011년 당시 김재수 LA 총영사가 140억 원을 다스로 송금하도록 김경준 전 대표를 압박하는 데 관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검찰은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안 이런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으며 2008년 당시 김재수 총영사가 LA에서 다스의 직원들과 회의를 한 정황이 담긴 다스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검찰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재수 전 총영사에 대해서 자진 입국해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에는 이른바 가짜 편지가 등장합니다.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투자자문회사 BBK의 대표 김경준 씨가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했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은 편지 한 장을 증거로 대며 김경준 씨의 미국 교도소 동기 신경화 씨가 쓴 편지라고 주장했는데요. 편지를 보면 김경준 자네가 큰 집, 즉 참여정부 청와대와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겼었지요.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은 이걸 근거로 해서 참여정부 청와대와 여당이 김경준 씨를 이른바 기획 입국했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김경준을 이용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편지는 조작된 가짜 편지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당시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에게 편지를 전해준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이에 대한 수사가 멈춰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저는 이 윗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봅니다. 이 가짜 편지를 흔든 사람이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에게 그 편지를 전해준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한 2단계와 3단계 정도만 거치면 그 윗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사도 사실은 지금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홍준표 대표의 이 BBC 가짜 편지의 문제는 바로 홍준표 대표의 링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홍준표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바로 밝혀집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약 36억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지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처분 행위를 못하도록 막는 추징 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청구 대상 재산은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과 본인 명의의 예금, 그리고 지난해 4월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해진 수표 30억 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는데요. 재판은 물론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까지 거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이 추징될 위기에 처하자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충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재판,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에 배당된 재판에는 대응하면서 그 이전의 형사재판은 몸이 아프다면서 출석을 거부해왔죠. 예, 아프다는 이유로 말이죠. 앞으로 국정농단 재판 때 계속 빠지려나요? 그렇다면 국정농단 재판 때는 아프고 특수활동비 재판 때는 안 아파야 합니다. 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발언도 그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이제 판단을 내린 것,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 기존에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의 22부, 형사 22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22부 재판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활비 사건을 다루고 있는 데가 형사 32부입니다. 예, 거기다가 특활비끼리 모여서 이렇게 따로 재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게 되는 거죠. 이 32부 재판은 또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에서는 아프고 저 재판에서는 안 아프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파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11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김태형 국방부 장관을 앞에 두고 질의. 유승민 의원입니다. 저는 원전이든 T-50이든 통상적인 수준의 군사협력이나 방산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UAE가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파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중에 만약 하나라도 우리와 UAE가 약속한 바가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거는 헌법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무회의에서 파병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헌법적 법률적인 그 문제점을 지적한 국무위원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두 분 다 지적을 안 했습니까? 예, 다른 특별한 지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장관이 UAE를 방문해서 MOU를 체결했다. 유사시에 군사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연합뉴스에 보도가 나고 그 다음날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자국 안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국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된다. 이런 보도가 동아일보에 나고요. 조선일보에는 두 나라가 군사 동맹의 다음과는 군사 협력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났어요.
이 아랍에미레이트와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예. 김태영 당시 장관, 거짓말한 것이 확실해 보이고 어제 SBS 단독 보도. 취재 결과 여기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란 조항이 들어있는 걸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태훈 기자는 사드 전자파 관련한 송곳 질문으로 국방부 대변인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SBS 국방전문기자. SBS 김태훈입니다. 2009년, 2012년, 2015년 기준을 갖고 와서 그중에서 가장 사드의 전자파를 축소해서 평가하고 있는 2009년 거를 국방부는 갑자기 그거를 들이밀면서 100m 밖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변인 같으면은 그 100m, 한 101m에 사실 수 있겠어요? 그럼 다 안전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100m 자기 한 발 더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타 죽을 수도 있는데. 김태훈 기자의 어제 단독 보도는 익명을 요구한 군 핵심 관계자가 SBS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이 양해각서 등에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하려면 파병이 불가피합니다. 또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셈입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감추고 국회를 기만했건만 천연덕스럽게 천운이 도왔다며 광을 파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2009년 12월 28일 라디오 연설. 그런데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자력 발전소 수출의 길을 열었습니다. 정말 천운이자 국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민중당.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보내오신 분들 계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선님, 역사 왜곡은 일본만 하는 게 아니었군요.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자기 이익을 위한 역사 왜곡을 나쁘끄럽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체의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신미숙님,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1987을 보고 그때 그 시절 암울했던 기억을 공유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텐데
그 마음을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알까 싶네요. 라고 하셨고요. 강석주님, 민주화 운동을 앞장서서 막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 덕분에 민주화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9423번 쓰시는 분, 어떻게 보수 정권이 영화 1987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공유하고 싶은 건가요? 가해자임을 스스로 반성 좀 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하고 남북회담을 개최하자, 이런 제안을 한 신년사를 발표했지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남북 당국이 간접적인 사전 교감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정부와 여권에서는 다양한 라인을 동원해서 북측과 접촉해 왔는데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북한의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달 초였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북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지난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갈 테니 그곳에서 만나자라는 전갈이 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일정이 맞지 않아 실제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북측은 평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참여할 생각이 있다,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라인을 통해서는 남측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도 화답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도착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자고 미국에 공식 제안했다, 이렇게 밝힌 것은 북한의 긍정적인 메시지에 화답하는 차원이었던 셈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아침 10시 판문점에서 2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은 금강산 육로를 통해 평창 겨울올림픽 대표단과 선수단을 파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는 북한이 금강산에서 출발해 남북 군사 분계선 MDL을 육로로 넘어 대표단과 선수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또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할 북한 고위 인사는 북한의 2인자로 평가받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북한에 조건 없는 직접 대화를 갖자, 이렇게 공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이를 대화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을 하면 언제든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당국자는 북한이 대화의 중재자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 북미 회담 개최지로는 북한이 선호하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검토돼 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전화 통화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세계일보는 남북 대화에 이어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영화 1987의 흥행과 함께 1987년 6월 항쟁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6월 항쟁은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민주화의 상징적 사건이지요. 그 중심에 박종철 열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보수 정부가 밝힌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곽상도 의원의 주장과 달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특정 정보에서 밝힌 것이 아닙니다. 1987년 당시 이부영 동아일보 해직 기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사실을 파악해 이를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던 김정남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김승훈 신부가 이를 세상에 알리면서 6월 항쟁이 크게 확대된 것인데요. 먼저 동아일보 해직 기자였던 이부영 전 의원은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했다가 열린우리당으로 옮겨 당 의장을 지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김정남 씨는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는데요. 한나라당이나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다고 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보수 정부에서 밝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한 1987년 당시 부검 지휘검사였던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창원시장도 자신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를 막은 장본인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부장검사였던 최환 변호사가 사실이 과장됐다고 반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환 변호사는 영화 1987에서 배우 하정우 씨가 연기한 최 검사 역할의 실제 주인공인데요. 최환 변호사가 회고한 당시 상황 들어볼까요?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 일부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는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검사하는 동안에 검사직에 있으면서 절대로 헌법적 가치, 특히 거기에서 또 인권 유린 이런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하는 걸 제가 했고요. 또 그냥 뭐 화작을 해서 적당히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 흔히 그 당시도 뭐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런 케이스가 생겼는데 어떻게 그 원인도 모르게 사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보고 이제 의문사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많이 자꾸 늘어나면 이번에도 뭐 지난번 그 박종철 군 사건을 그렇게 처리 안 하고 덮어버리면 또 박종철 군도 결국 의문사 희생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자영업자를 고통스럽게 한다며 평소 중소자영업자에 별 관심이 없던 언론들이 호들갑입니다. 이번에도 관심 밖으로 밀려난 저임금 노동자, 특히 청년들이 이 현상을 씁쓸하게 바라보겠어요.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팔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글픈 작별의 인사를 나누네. 이런 가사의 노래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이 미친 세상에 어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